기자쇼 만지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방송인 이경규 씨 관련된 후속 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린 후에 30만이 넘는 조회수가 나왔고요. 댓글이 거의 2,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달렸는데 그 후속 상황이 궁금하다. 왜냐면은 이경규 씨가 아무리 봐도 억울한 상황 같은데 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경찰 발표, 마무리 발표가 없느냐 궁금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난 8일 발생한 사안이니까 열흘 정도 흘렀는데 아직 공식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왜 늦어지는 건지, 그리고 경찰은 어떤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앞선 경찰의 발표를 보면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도 풍겼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인지. 자, 그리고 처방받은 약마저도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과연 향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건 가볍게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6월 8일이었습니다. 이경규 씨가 서울 강남구의 주차장에서 차량 절도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 현장에서 받은 약물 간이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절도 부분 같은 경우 이경규 씨가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해명을 마쳤다는 게 이경규 씨의 설명이었죠. 자, 당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보면은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했었고요. 이경규 씨가 주장한 처방약 복용에 따른 반응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처방 여부를 방범 카메라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었죠. 그리고 이경규 씨는 이 양성 반응에 대해 공황장애 치료제 그리고 감기약을 복용한 영향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차량을 잘못 운전한 이유는 차종과 색상까지 똑같아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난 9일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국가수사본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경규 씨 측은 언론을 통해서 경찰의 설명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현재는 조사 단계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경찰이 들여다본다는 건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론적이지만 경찰은 절차를 밟는 건 맞습니다. 들어보고 그렇군요, 네, 이대로 마무리 지을게요, 이럴 수는 없고 하나하나 절차를 통해서 매듭 짓는 과정이 필요한 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경규 씨 입장을 저희가 앞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 걸리듯이 줄 뜨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줄이 하나, 12개인데 줄이 하나가 안 뜨더라고. 네네. 그게 뭐냐, 그 목이 뭐냐고, 약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약 봉투를 갖고 다녀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예, 약은 예. 좀 민감한 약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걸 보여줬어요. 네. 이런 처방을 가지고 있다. 네. 그거 보여줬죠, 뭐. 자, 그리고 저희도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죠. 저희의 취재 내용은 이런데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이경규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목격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 씨가 학동역 인근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경찰관 서너 명과 대화를 나누다가 차 안에서 가방을 꺼내 처방전으로 보이는 A4 용지를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며 이 씨가 억울한 듯 계속 설명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경규 씨가 저희에게 말했던 그 정황과 일치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경찰은 어떤 단계를 또 밟는 걸까요? 일단 이경규 씨가 처방전을 갖고 있었고 이걸 보여준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당 약을 지어준 곳이 있겠죠. 근데 이 처방전이 경찰 입장에서는 실제 원본인지 혹시라도 위조된 건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국의 원본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이경규 씨의 주장을 확인할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런 절차를 밟다가 실제로 이경규 씨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절도 부분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절도가 벌어지면요, 절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는 용서합니다, 선처를 구합니다,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얘기를 해도 처벌이 됩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무마시키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경규 씨는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절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를 가져갔으니까 절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단순 실수, 이것과 의도 고의를 가진 행위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차 요원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주차 요원이 이경규 씨에게 잘못된 키와 잘못된 차량을 전달을 했고 이경규 씨는 전달 받았으니까 또 차량이 하필 색깔도 차종도 같으니까 그냥 몰고 가다가 아니네 하고 돌아왔다.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이경규 씨의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주차 요원이 실수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다만 경찰은 CCTV를 통해서 실제로 주차 요원이 잘못된 차량의 키를 갖다 줬는지 혹은 잘못된 차량을 발렛 운전을 해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본다는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약물 운전 부분이에요. 해당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한 행위가 불법이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건데 이때 정리의 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봤어요. 도로교통법 제45조를 보면은 과로완대 등의 운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 이런 영향으로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면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사항에서 제45조를 위반해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죄로 본다면 이경규 씨의 해당 약물 복용이 의사 처방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약물은 양성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 기준대로라면은 처벌받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정상 운전을 못할 상태라는 거예요. 약물은 복용할 수 있죠. 다만 이로 인해서 이경규 씨가 정상 운전을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했냐 이거의 입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경규 씨의 처벌 상황 확정된 건 없어요. 의약품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운전했을지라도 법조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경규 씨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할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이걸 경찰이 입증을 해야지 혐의 있다고 검찰에 넘겨도 검찰이 이것을 불기소 처분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경찰은 무엇을 확인하냐? 인지 능력이나 비틀거림 등 이경규 씨의 신체 상태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를 했죠? CCTV 얘기를 한 거예요. 폐쇄로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이미 경찰청에서 밝혔는데 이 이야기인즉 이경규 씨가 약물 반응이 나왔으니까 약물을 복용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건 공황장애 약, 감기약, 정상 처방받은 약을 먹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운전을 못할 정도이라면은 비틀거리거나 무언가 사람이 이상해 보였겠죠. 이런 정황이 있는지를 CCTV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무리 같은 차 중에도 내 차가 아닌데 그거를 몰고 갔다? 이 부분에서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즉, 내 차가 아니라는 걸 처음에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정말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는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경규 씨는 인터뷰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차를 잘못 탔다. 주차장에서 색깔도 같은 차량의 키를 잘못 줬다. 내 가방에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주차장에 갖다 줬다. 그 사이 차량이 없어서 도난 신고를 한 것이고 차를 돌려주고 끝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사람들이 혹시 이를 구분 못할 정도로 심신인 미약인 상태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이경규 씨가 차량을 몰고 가면서 어떤 사고가 났거나 법규를 위반했거나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어떤 지장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차량을 갖고 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어떤 사고도 없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정말 힘든 상황이었으면 어떤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이경규 씨가 정상 운전을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렇게 경찰이
바라보고 입증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이쯤 되면 걱정이 돼요. 아니 그럼 나도 이런 약을 먹고 처방을 받는데 나는 어떡하냐? 혹시라도 나 역시 걸릴 수가 있는 거냐 생각할 수 있죠. 일단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약물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불량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서 그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쓰이는 벤조디아제핀은 복용 후에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운전이 위험하다고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 불면증을 겪는 이들만 이 벤조디아제핀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지낸 민필기 경기도 약사회 분회장 협의회장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수면장애가 아니더라도 정형외과에서 근이완 등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고 속이 쓰려 내과에 가도 해당 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면서 환자가 복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고지와 상담이 강화돼야 되고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근육통을 처방받는 근육이완제, 속쓰림 증상 치료약 등에도 이런 약들이 처방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근육통이 와서 속이 쓰려서 약을 먹었는데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검사를 받았을 때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는 약물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약물에 대해서는 처방할 때 반드시 고지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도로교통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도 많이들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좀 답답하긴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의도성을 갖고 어떠한 약물을 복용한 건 아닌데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약물에 의한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이 역시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경규 씨 사례를 통해서 과연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보다 엄격하고 분명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경규 씨의 복용 약물 관련해서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하는데 경찰이 어떤 새로운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정을 요청한 것인지 혹은 절차로서 이경규 씨가 복용한 이 약물이 제대로 처방이 됐고 해당 약물에 의해서 간이 시약 검사에 반응이 나온 것인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입니다.